이번 구청장 선거도 사실은 뭐 이렇게 빅 이슈가 될 만한 선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이게 빅 이슈가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영광과 곡성은 이재명 조국 두 대표의 대리전이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부산 군정구는 뭐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이었다. 뭐 이래서 많이 이제 좀 회자가 됐던 것 같은데 이제 강화, 영광, 곡성, 금정 이 네 곳의 구청장 선거를 바라보면서 그 과정에서 혹은 그 결과를 좀 보면서 아 이거 참 기억에 남는다, 재밌다, 혹은 좀 아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드는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는 우리 안동현 의장님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우선은 그 각 선거마다 저희가 네 개의 지금 재보선을 했죠. 네네. 그곳마다 하나하나씩 의미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금정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이전에 여론조사 같은 거를 보면은 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단일화를 통해서 좀 쫓아오는 그림새를 계속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뚜껑을 까보니 네. 상상 이상의 그런 득표율을 얻었다는 점에서 물론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 대한 지역 민심에 이제 반감도 있겠지만 네.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현지에 계시는 이제 당원분들 또 한 땀 한 땀 또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거기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네. 정말 힘을 많이 보여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당이 나가야 될 그 지역의 그런 분위기 조성에 대한 한번 연구 케이스로 한번 삼아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강화군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50.9% 정도로 이겼는데 이게 좀 위기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이게 저희 득표율이 떨어진 것보다는 네. 그 상대방이었던 한현희 후보님께서 네. 그 세 번의 지금 선거를 같은 곳에서 강화군수를 도전을 하셨는데 네네. 처음에는 26%였다가 이전 이제 8회죠. 8회 네. 지선 때는 35%. 그리고 이번에 42%까지 올라왔어요. 아, 그렇다면은 숫자를 보니까 또 진짜 위협적이네요. 네, 근데 이 후보님께서 이런 성과를 보이고 계시는데 네. 한 번 더 이제 출마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된다면은 네. 사실 강화군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텃밭이라고 불릴 수 있는 보수의 곳인데 텃밭이죠. 네. 이렇게 쫓아오는 그림새에서는 저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텃밭에 관한 이제 로직을 한번 네.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정치적인 이슈는 그러니까 선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당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두 번째는 네. 인지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세 번째 도전의 인지도는 사실상 얼마나 많이 올라왔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이 길어지긴 한데요. 길어요. 그러면은 좀 가장 요것만 오늘 들어드릴게요. 드리고 네.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연관 결과가 사실 저는 제일 지켜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이 이제 세 정당이 선전을 했는데요. 3파전이었죠? 지금 뭐 대략 30%대를 그 나눠 가지는 구조가 돼서 결국에는 40%로 이제 민주당이 당선이 됐는데 네. 이런 점을 여기서 오는 시사점은 네. 저희 다음 지선 때 네네. 이제 기초의원님들이나 뭐 광역의원님들까지 이제 중대선거구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민주당이 1등, 2등, 3등까지 독식하던 이 호남의 구조에서 조국혁신당과 이제 진보당 측이 네. 들어와서 판을 좀 흔들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지선 결과가 아마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에 약간 대척점에 계시는 분들이 공격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어쨌든 이기긴 했지만 지난 전당대회부터 이번 그 재보선 선거까지 그리 민주당이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도 좀 동일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전라도에서 이뤄졌던 선거를 보면서는 네. 야당들이 정말 무슨 경마장으로 여기를 아는 건가. 경마장 1번만, 네. 1번만. 경매장처럼 경마가 아니고 네, 경매였어요? 죄송합니다. 네. 저 혼자 1번만 2번만 달렸잖아요 지금. 아니, 말씀 주셔서 제가 딱 너무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지금. 네, 경매장 같았다. 네, 그러니까 자꾸 호가를 올리다시피 뭐 나는 100만 원, 너는 200만 원. 그러니까. 그게 참 뭐 하는 꼴인가. 네네. 심지어 자기들이 유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나서 그런 이렇게 호객행위를 할 수 있나. 돈 배틀이라고 저는 네,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선거였고요. 금정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사람들이 참 여론조사로 장난질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기관인 꽃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있다라는 네. 장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그런 네. 행동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전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물론 거기 저희 지역에 대한 애정도 많이들 보여주신 게 맞지만 네. 이렇게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사실 전혀 그런 기미조차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래서 저희가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걸로 정말 장난질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네. 선거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막 웃은 이유가 저희가 어제 그저께였죠. 수요일에 이제 배종찬 소장 저희 방송 왔다 가셨어요. 근데 여론조사 꽃 아니래요. 여론조사 털.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혼자 웃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구청장 선거? 저요? 네, 네. 저는 사실 여론조사 꽃도 네. 그렇게 불신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뭐 지난 총선 때 실시한 네네. 여조들을 보면은 여론조사 꽃이 확실히 뭔가 민주당에 더 유리하게 발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는 제일 정확하게 맞춘 네. 여조란 말이에요. 저는 네. 그래서 그걸 따지기보다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퍼센티지를 따지기보다는 네. 추세를 봤거든요. 그냥 추세? 같은 지역에서 계속 하잖아요. 얘네가 네.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여론조사 꽃이 모든 데에 여조를 다 돌렸는데 저는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오히려 강화군수였어요. 강화군수. 왜냐면 안상수 전 시장이 이제 되게 그래도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고 그렇죠. 네. 이번 대선 때도 경선도 나오셨었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3번에 걸쳐서 여조꽃이 거기 조사를 했는데 네. 10.9, 8.9, 8.9, 7.6 그리고 실투표율은 6.2가 나오셨어요. 전 이거를 보고 네. 그리고 이제 금정구청장도 보고 금정구청장도 사실 물론 여조꽃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네. 단일화 안 했을 때도 둘이 합치면 이긴다였고 네네. 단일화를 하면 무조건 그러니까 단일화 한쪽으로 누구로 단일화를 하든 이긴다. 네. 그런 조사가 나오긴 했었는데 네. 저는 이번 이제 개표 결과를 보면서 느낀 네. 건 네. 뭔가 보수 진영 지지자분들도 네. 단일 후보나 단일화에 대한 그런 열망이 약간 생기신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총선 때도 이제 두 지역구에서 네. 어찌 보면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지역구에서 이제 경선 불복 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지역 주민분들이 네. 꽤 넉넉하게 이겼었단 말이죠. 그게 사실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나머지 두 호남 지역구에 대해서는 사실 곡성 군수에 대해서는 딱히 잘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거예요 지금. 네, 내가 뭐 굳이 거기까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최봉희 후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당선 축하드립니다 정도로 하고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좀 제일 인상 깊었던 곳이 아까 뭐 영광이었는데 사실 영광에 대한 생각은 옆에 있는 안동현 의장이랑 생각이 좀 많이 비슷하고요. 빨리 했어야 돼요. 네, 얘기를. 그런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치고 나오세요. 네, 그래서 좀 한번 더 치고 나가 보면은 네, 좋습니다. 이 강화가 좀 더 인상 깊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대선까지 우리가 많은 시간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번의 선거가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당장 이번 보궐이 아니라 내년 4월 보궐도 남아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선거도 남아 있고 이 지방선거까지 남아 있는 선거에서 네. 어떤 향방을 보이느냐가 향후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이 재보선 재보궐 선거가요. 앞으로의 지선과 그다음 3년 후의 대선에 뭔가 국민들이 보내는 시그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강화 군수를 좀 지켜보면은요. 네. 우리 당의 그 득표력, 그 국민의힘의 득표력이 많이 감소하고 오히려 네. 민주당의 득표력이 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강화군 같은 경우는 수도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바로 다가오는 내년 4월이 되면 네. 아산시청, 아산시장 보궐선거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아산시장 보궐선거가 네. 대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요. 네. 지난번 대선에서 아산은 근소한 차로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인데 네.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 전체적인 대통령 선거에서는 또 근소하게 윤석열 후보가 이겨가지고 국민의힘이 승리한 지역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상 근소한 차였기 때문에 네. 이건 승패를 분석할 이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이 승패의 바로미터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강화군수에서 우리 특히 수도권에서 우리 당의 그 득표력이 감소하고 네. 민주당의 득표력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네.
당장 있는 이제 내년 4월에 있을 아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좀 선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좀 반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특히 이제 아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네네. 좀 어떤 향후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윤규 그 전 청년 보좌역께서 예. 그 충남 아산에 그 지선대 나오셨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공천 못 받으시고 예. 아깝게 공천을 못 예. 받으셨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충남 아산에 아주 레이더를 딱 서고 계세요. 네, 특히 이제 몇 마디만 좀 더 드리면은 네 좋아요. 네, 사실 저는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네. 혹자는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다. 혹자는 뭐 근소한 차이였을 것이다. 혹자는 대패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분석이 이준석 대표의 분석이었어요. 아, 네, 네. 18% 포인트 차로 질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예측을 숫자까지 딱, 그죠?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당시에 했었던 이제 분석의 근거를 보면은 네. 직전에 있었던 총선에서 네. 강서 가불병의 표를 합산해가지고 나오는 차를 가지고 네.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쭉 연결해가지고 이어붙였던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바로 직전에 있었던 아산에서 아산 가불 총선의 결과를 합산해 보면 네. 12% 포인트 차로 밀리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요 가능성이 향후 앞으로 있을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것이 네. 당장 지금 4월까지 지난번 총선과 큰 구도의 측면에서 뭔가 크게 바뀌는 점이 있을까?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휘봉을 잡는 것은 거의 네. 유력한 상황으로 보이고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도 큰 변수가 없다면 한동훈 대표가 지휘봉을 잡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구도의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떠한 강점으로 아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네. 반전책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지금 당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산시장 선거하면 이제 캠프에 들어가실 예정이세요? 뭐 저는 당연히 아산 네. 시민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당원으로서 네. 캠프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아, 네. 예. 일단 대답은 해피를 하셨는데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뭔가 캠프에 계시다면 뭔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를 많이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다는 기대가 들었어요. 사실 몇 가지 좀 고민은 해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 그래서 고민했잖아요. 사실 이 아산 같은 경우는 네. 아산 갑이랑 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산 갑은 좀 상대적으로 우리가 해볼 만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네. 아산 을 같은 경우는 큰 험지로 분류가 됩니다. 아 그래요? 특히 이제 아산 을 같은 경우는 천안아산역이 있는 지역인데 바로 옆에 이제 탕정에 그 삼성단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지금 탕정의 그 평균 유권자 연령이 굉장히 젊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약간 좀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과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서 좀 비유를 좀 드리면은 저는 화성과 좀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화성 같은 경우도 동탄과 동탄이 아닌 지역의 그 평균 연령과 인구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큰 강점을 보이려면 우리가 좀 젊은 세대가 모여 있는 이 동탄 같은 네. 탕정에 네. 어떠한 좀 차별점을 둘 수가 있을까? 그곳을 위한 어떠한 좀 캠페인을 벌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이 발언하셔서 개혁신당에서 후보 낼 것 같은데요. 아 천기누설하신 것 같아요 지금. 농담입니다.